소비자들이 바닥재 고를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뭔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다른 영상들을 좀 찾아봤어요. 장판이 가장 편하다라는 언급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편함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옛날보다 더 두꺼운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Hey, I'm about to go level up. I cannot settle for nothing. I never been regular. Always been working. 네, 안녕하세요. 마루가은 날의 대표 김진입니다. 바닥재를 고르다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는 강마루 아니면 장판 이렇게 많이 고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판의 첫 번째 장점은 가격입니다. 뭐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8T 기준으로 본다면 강마루보다 거의 40%에서 50% 정도 더 저렴해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장판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사는 집이 아니고 남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단기로 사는 경우에는 장판을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가 편하다는 건데요. 장판은 물에 강하기 때문에 생활 오염이나 물잔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배변 훈련이 안 된 애완동물 때문에 바닥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닦아낸다면 장판은 그렇게 깊숙하게 흡수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장판이 물에 강하긴 하지만 생활 환경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집이 통풍이 잘 안 되거나 습기가 원래 많은 집이라면 장판은 하부에 있는 습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장판을 생각해보면은 노란색 장판이나 반짝거리는 그 무늬가 있는 장판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장판은 마루의 디자인도 있고 타일의 디자인도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루인지 타일인지 장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밟았을 때는 그 표면적인 어떤 입체적인 그 느낌 때문에 조금 만족감이 덜할 수는 있죠. 네 번째는 시공과 철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장판 같은 경우에는 철거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간단해요. 뜯어내고 그 밑에 있는 밑에 한지나 종이 같은 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판을 깔면 끝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되게 짧게 잡아요.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기 힘든 상황이거나 공사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장판을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단점입니다. 장판은 저희가 처음에 말했듯이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8T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3.5T, 4.5T, 5T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강마루보다 비용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장판으로 시작은 했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두께로 올라가다 보면은 강마루보다 더 비용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항상 강마루와 장판을 함께 견적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눌림과 찢김인데요. 얕은 눌림에는 다시 복원이 되지만 무게가 있는 침대 프레임이나 식탁 이런 것들에 의한 눌림은 복원이 안 됩니다.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시다 보면은 장판의 무늬 부분이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가구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항상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장판은 어쩔 수 없이 눌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체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판 같은 경우에는 찢긴 부분만 절개해서 덧방을 하잖아요. 마감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하부 환경 문제입니다. 장판은 완벽하게 바닥을 덮는 구조라서 하부에 있는 습기나 집안의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이 장시간 방치되면 하부는 곰팡이가 생겨서 집안의 냄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예산, 사용 방식, 관리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강마루의 장점인데요. 요즘 국내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강마루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저 단순히 유행하는 게 아니고 실사용 환경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마루는 거의 온돌 마루나 합판 마루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형태는 합판 위에 천연목을 덧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질감은 좋아요. 진짜 나무니까요. 근데 표면 강도는 약합니다. 그래서 보양을 해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찍힌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의 강마루도 찍힘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찍힘 현상이 자주 일어나던 온돌마루의 개선된 형태가 바로 강마루입니다.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또 디자인이 있는데요. 시각적으로는 원목과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훨씬 낮기 때문에 디자인 대비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강마루는 하부에 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착력이 우수하고 마루가 바닥에 밀착되기 때문에 열 전도율도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합판마루나 온돌마루에 비해서 계절 변화에 따른 뒤틀림 현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난방 효율인데요. 강마루는 우리나라 온돌 문화에 적합하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열 전도율도 높고 난방의 반응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타일처럼 차갑지도 않고 장판처럼 열이 갇히지도 않아서 실제 체감 난방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강마루는 최근에 나온 강마루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95mm 폭의 강마루도 있지만 광폭의 마루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일형 같은 경우에도 시각적으로 봤을 땐 타일인지 마루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타일이지만 마루의 보행감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마루가 장점이 많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격인데요. 장판과 비교했을 때 강마루가 무조건 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판의 두께가 올라간다면 강마루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판이 싸다, 강마루가 싸다 이렇게 쉽게 나누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퀄리티나 마감 부분을 보면 강마루가 비싸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원목과의 질감 차이입니다. 강마루는 필름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밟았을 때 나무의 느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 마루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강마루가 강하다고 해서 찍힘 현상이 아예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살던 집에서 가구를 이동할 때나 처음 이사를 들어올 때 충격이 가해지면 찍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부분입니다. 마루는 마감이 깔끔하게 보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손상된 마루를 제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접착된 마루를 드러내고 그 안에 남아있는 본드까지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루에 대한 손상이 일어났을 때 재시공 비용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강마루의 단점은 초기 비용, 원목 대비 질감 차이, 스크래치 가능성, 부분 보수가 어렵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마루 시공에 대한 과정, 재료 등 모든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까 리모델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이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구독하지 않으시면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